안녕하세요, 로파닐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일상닦고 모음 영상의 하편이에요. 요즘 제가 일상닦고 타임랩스를 많이 올리죠. 너무 예뻐서 잔뜩 사둔 스티커를 실컷 쓰고 싶기도 하고, 요즘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 특집이나 수다 영상을 기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번 일상닦고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실험을 하나 했어요. 고대 이집트 관련된 수다를 떨고 싶은데 과연 이집트 테마로 닦고하면 영상 길이가 얼마나 나오는가 하는 거였어요. 근데 세상에 편집 전이어도 11분쯤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것저것 잘라내고 줄이면 4분쯤 나오잖아요. 수다를 떨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탄생했습니다. 수다를 충분히 떨고 싶은 마음과 고대 이집트 닦고를 길고 복잡하게 할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상황이 합쳐져서 탄생한 괴물. 일상닦고 영상인데 수다 떨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럴 줄 알긴 했어요. 사실 지난 수다 영상들에서도 화면에서 제가 하고 있는 닦고 얘긴 거의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했잖아요. 모쪼록 이번 일상닦고 마지막에 나오는 고대 이집트 닦고가 오늘의 주제인가 보다 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대 이집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예전에 어떤 영상에선가 말씀드린 왕국 시리즈를 기획하면서였어요. 고대 이집트를 사실 다들 어떻게든 대중매체로 접하게 되잖아요. 아마 저 어릴 적에 천년사랑 아카시아를 재밌게 보면서 고대 이집트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왕가의 분장이었던가? 그 엄청 인기 있었던 만화 있잖아요. 그건 제 세대보다 아주 살짝 위라서 저는 안 봤거든요. 고대 문명에 대한 관심이 국내 순정 만화계에서도 꽤 많아서 한동안 고대 배경이 많이 나왔다고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어릴 때는 신기한 옷을 입었군, 눈에 뭘 그려놨네 정도의 신비의 나라 이미지였던 고대 이집트가 제가 왕국 시리즈에서 사막의 왕국을 기획하면서 연구 대상이 된 거죠. 연구라곤 해도 그때가 중학생 때니까 영어를 못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도 한계가 있었고, 그냥 서점에 어쩌다 관련된 책이 있으면 거기서 필요한 거 아주 조금 얻을 수 있고 그런 느낌이었지만요. 혹시라도 이 수다를 듣고 계신 작가 지망생 여러분이 계시다면 영어랑 일본어 공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갑자기 100배는 늘어나는 기분이에요. 고대 이집트는 당연히 다행히 다른 고대 문명들이랑 같이 얽혀서 다루는 책도 좀 있고,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미디어 작품이 많아서 초보자가 찾기에도 비교적 용이한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고대 이집트 자료 조사할 때 제일 처음 찾아낸 자료 중 하나는 옷에 대한 것 같아요. 세계 패션사를 읽으면서 봤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흰 옷을 입었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죠. 딱히 역사에 관심이 없더라도 다들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애니메이션 정도는 봤잖아요. 특히 저 어릴 때 그거 유명했죠. 이집트 왕자. 전 어릴 때 극장에서 봤는데 홍이가 갈라지는 장면도 그렇고 불기둥이 내려오는 장면도 그렇고, 특히 마지막에 휘트니 휴스턴이랑 머라이어 캐리가 듀엣으로 노래 부르는 콘서트 장면이 나왔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다시 옷으로 돌아가서,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고대 이집트와 관련된 작품을 흔하게 접하다 보니 이집트 옷 하면 다들 생각하시는 그거 있잖아요. 하얀 거. 남자들은 무조건 허리부터 감싸고 여자들은 무조건 원피스. 사실 그거는 현대 미디어에서 전염용가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아마 돈이 많으면 남녀 할 거 없이 천을 많이 쓴 옷을 입었고, 돈이 없으면 남녀 할 거 없이 천을 적게 쓴 옷을 쓰는 방향이긴 했을 거예요. 어린애들과 노예들은 완전히 벗고 다녔던 시기도 있었대요. 무용수들은 벽화에도 거의 다 벗고 나오잖아요. 물론 성별에 따라 다른 옷을 입긴 했지만 대부분은 차이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신분 높은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허리에서 묶는 스커트를 입는데 거기에 케이프를 걸치거나 남자들하고 큰 차이 없는 튜닉을 입거나 그랬대요. 여자들만 입는 특이한 옷은 가슴 아래에서 시작되는 원피스에 넓은 끈만 단 거. 되게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 파인 레드카펫 드레스 같은 노출도의 그런 옷이었나봐요. 네, 바로 그것이 현대 미디어에서 전염용가를 만들기 위해 살짝 바꾼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예요. 틀린 고증은 아니겠죠. 근데 뭐가 야하고 그렇지 않은지는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 다른 건데, 의외로 가슴이 전혀 야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 같은 사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긴 튜닉 입고 나오는 미디어가 틀리게 고증한 건 아니고, 실제로 신분 높은 여자들은 그런 옷을 입었을 텐데,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 넉넉하게 희고 긴 옷을 입는 건 수위 때문이 아닐까 하는 궁예를 해봅니다. 답을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어릴 때는 아마라는 단어가 그렇게 멋있었는데 그 신비의 직물이 알고 보니까 리넨이라면서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분명히 왕족이 입기엔 소박하다고 했을 천이죠.
물론 어떤 원단을 고급으로 치는지도 사회마다 다르지만요. 사막의 왕국에는 파라오 자리를 얻으려는 멋있는 공주님이 나와요. 는 아직 안 썼으니까 나올 거예요. 주인공이 그 공주님을 도와준 다음에 그 나라에서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벗어나야 됐어요. 공주님이 아마 여행 비용을 대줬던가 그랬을 거예요.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집트는 여자가 단독으로 왕위에 오르진 않더라고요. 핫셉스트는 남편이 파라오였는데 나중에 자기가 파라오 한 거고요. 뭐 어때요? 한 2세대 판타지까지는 여자들도 그냥 왕했어요. 유럽도 치사하게 그랬듯이 남자 형제에게 우선적인 계승권을 주는 방식이 로파놀드에 흔하게 퍼져버린 지금이라면 따로 설명을 좀 해야겠지만요. 그 호러블 히스토리 시리즈 혹시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전 되게 좋아해요. 그 중에 고대 이집트 편을 읽어봤더니 왕비 계승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딱 그 단어로 설명한 건 아니고 왕이 되려면 공주와 결혼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한국어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그런 내용의 위키 문서가 있어서 오 신기하네 했거든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영웹에서 검색해봤더니 또 왕비 계승권설은 예전에 폐기된 설이라고 하네요. 왕비 계승권설이 뭐냐면요. 이집트 공주들에겐 왕비가 될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다음 때 왕이 되고 그 사람 아내가 왕비가 되는 게 아니라 왕의 딸이 다음 때 왕비가 될 거기 때문에 남편이 왕이 되는 거죠. 이걸 한국어로 왕과 왕비라고 하면 당연히 왕비라는 단어에 왕의 아내인 사람이란 의미밖에 없고 조선에서 왕비가 국정을 그러니까 4명분 다스렸지만 그 외에 이를 다스리는 일은 별로 없었으니까 이상하게 느껴져요. 근데 킹 앤 퀸이라고 하면 그쵸? 퀸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고대 이집트에서도 아무리 축첩이 가능해도 남편과 동등하게 대접받는 사람은 정실부인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딱 같이 왕위에 앉아 동등하게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명목이라고 하면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죠. 반복되는 근친혼과 또 여러 공주들과 한 남자가 결혼했던 건과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설이 나왔던 것 같대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설이 폐기된 건 공주에게 왕비 계승권이 있다면 당연히 되게 규칙으로 느껴지는 수준으로 철저하게 공주들이 계속 정실 왕비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라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완전히 다른 혈통인 사람과 결혼하면서도 그냥 파라오가 된 남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클레오파트라도 여왕이지만 단독으로 여왕 자리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남동생 프톨레미랑 결혼해서 같이 왕과 왕비로 등극한 거였죠. 프톨레미가 죽은 뒤로도 계속 왕위에 있긴 했지만 그땐 어차피 로마의 짱이 클레오파트라랑 사귀는 사이였는데 누가 끌어내리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뒷배를 목적으로 카이사르를 찾아갔다 하는 뉘앙스로 어릴 때 읽은 책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왕조는 어차피 그리스인 혈통이니까 규칙이 좀 달랐기도 할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옷 얘기로 돌아가서 이집트 사람들의 칠흑거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금이랑 파이앙스 장식이에요. 왜 고대 이집트를 다룬 작품 보면 왕이나 귀족들이 꼭 가슴에 반달 모양의 커다란 금판 같은 거 두르고 다니잖아요. 그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 아래 입은 하얀 튜닉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빛 받으면 그야말로 태양처럼 반짝였을 거잖아요. 사막의 왕국은 결국 무기한 미뤄졌고 사실 내용도 지금 아주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후로 결국 제가 라이브러리를 내면서 고대 이집트 배경인 판타지 세계로 글을 쓴다는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저희 팀 히비스커스의 네버엔딩 라이브러리 끝나지 않는 책 정리는 대충 알렉산드리아라는 금발 여주가 고대 이집트풍 세계 공주인데 그 나라 수도 이름이 알렉산드리아고 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으며 여주가 거기 관장이 되는 걸로 시작하는 얘기예요. 도서관에 까칠한 추석 사서님, 멀리 북쪽 항구 도시에서 온 연하의 대귀족, 무뚝뚝하지만 여주에게 충성하는 올고든 근위대장님 등등 매력적이고 멋있는 남주들을 공략할 수 있어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섞였어요. 근데 제 취향이에요. 게임은 이야기는 다 썼는데 그때 쓴 내용들이 지금 기준으로 좀 문제 있는 부분들을 또 바꿔야 되기도 하고 제일 문제로는 제 프로그래밍 실력에 문제가 있어서 최종 완성이 안 되고 있어요. 램파이로 만들어서 제가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해놨는데 사진첩만 만들려고 그러면 그렇게 에러가 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여주 알렉스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파피루스로 쓴 문서도 보고 죽어라 책 정리도 하고 책벌레란 이름의 몬스터도 잡습니다. 고대 이집트 하면 역시 문서잖아요. 진짜 고대의 책이죠. 그 옛날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글을 보면요. 물론 해석이 되어야 하겠지만요. 꼭 하이에로글리픽으로 글 쓰는 걸 배워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향찰 같은 느낌이라
같은 글자라도 어디선 음독이고 어디선 훈독이니 초보자가 어디서 단어집만 보고 쓰긴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도 이번 닥구에서는 그냥 전부 음독이라는 설정 하에서 예전에 국중박에서 그 이집트전을 했거든요. 그 이집트전에서 제가 사온 모양자가 있어요. 이따 그거를 꺼내서 그걸로 히에로글리프랍시고 조금 열화된 거를 그래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실수로 그 로파닐이라는 의미로 로판이라고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수로 로팜이라고 썼습니다. 드디어 이집트 닥구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 캐릭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앨리스의 티파티 마트에 예전에 샀던 그 사막을 진짜 막 실컷 오려서 붙이는데, 사실 이집트 닥구 아니면은 제가 또 쟤를 언제 또 쓰겠어요. 지금 너무너무 실컷 신나게 썼어요. 지금 히에로글리프를 쓰고 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모양자가 막 A, B, C, D, E 저렇게 다 저 모양의 히에로글리프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걸 완전 1대1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발음 체계가 지금 알파벳하고 당연히 이제 다르기도 할 거고, 또 어떤 것들은 어떤 의미라는 거를 후대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막 비교해가면서 추정을 해냈었던 거지, 그 당시에 진짜로 어떤 발음이었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니까요. 이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카르투슈를 썼어요. 원래 중요한 이름에다가는 이렇게 카르투슈를 둘러줘야 되는 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번 일상 닥구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일상 닥구 모음 영상 끝났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